자, 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문제점과 외식 산업의 문제점과 이제 성장 요인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봤고요. 간단하게 이제 변천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과거, 자, 지금 이제 출세기 다가옵니다만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전통 외식 산업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조선하고 삼국시대, 자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 먼저 쌀, 보리, 조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장아찌, 생선포, 구이 등이 있다라고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다? 자 우리가 문헌보다는 이제 과거에 남아있는 이제 벽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부장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김치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처럼 뻘건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소금에 절여서 먹는 이제 그런 형태. 그런 형태들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시대적으로 이제 우리도 지금 음식 트렌드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보다 뭐가 더 많다? 밀가루로 만든 이제 분식이라든지 아니면 면이라든지 아니면 빵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훨씬 더 이제 늘어났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일신라가 되면서 고려시대까지 종교적인 역량,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떤 현상, 이제 불교가 살생을 이제 좋아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이제 고기에 대한 조금 자제, 그 다음에 이제 채소 음식이 발달하고요. 또 그 다음에 일상식과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계속 먹어야 되는 필수품, 이런 저장식,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변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시대 들면서 이제 유교죠, 유교 사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되 이제 각종 고기류,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대가족제도, 또 그 다음에 식생활에 대한 규범, 밥 먹을 때는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오찬, 삼찬,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유교다 보니까 밥 먹는 예절,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예절,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더 먹는 법이 이제 정착이 되고, 또 그 다음에 과거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독상 1인상, 밥을 먹을 때 1인상으로 먹었고요. 또 그 다음에 김치가 발달되고, 이제 점점 식문화, 저장문화 이런 거, 각종 문헌 같은 거 살펴보면 이제 겨울 같은 경우 지금처럼 대량의 비닐하우스는 아니지만 한지로 지은 작은 이제 그런 온실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좀 화초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음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도 좀 저장을 했고, 땅을 파서도 저장을 했고, 또 말려서 저장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임금님 있는 쪽, 이런 쪽에 이제 궁궐에서의 이제 각종 대련 숙주 같은 경우 이제 음식에 대한 발달, 이런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 이제 말 되면 이제 일제 침탈로 인해서 좀 문제점도 나오고 변화가 또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외식 형태가 되는데, 자 해방 이전에, 그전에는 이제 일반적인 이동하면서 이제 먹는 이제 주막이라든지 이런 데서 먹는 형태에서 어떤 형태로 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술 주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주막, 술과 이제 같이 음식 자는 거 이렇게 가고요.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욕간,
이제 료칸 이제 목욕을 반드시 해야 돼. 그쪽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은 무덥고 습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욕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죠. 그래서 이제 여관 같은 경우에도 항상 목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뭐 기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해방전에 일제시대 때는 이제 조선이 왕조가 이제 망하면서 그쪽에 있던 이제 각종 궁궐에서 일하던 이제 남자 이제 대령 숙주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각종 거기서 근무하던 요리사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밖으로 나와서 이제 요정 형태 이런 식으로 요식업에 이제 태동이 됩니다. 태동 그렇게 해서 잘 먹는 사람들은 아주 잘 먹는 그러한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일제가 침탈해간 이제 각종 군용 이제 식사용으로 살,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곡식들 이런 걸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제 문제가 돼서 식량 부족, 빈곤으로 인해서 이제 식문화가 이제 굉장히 침체가 됐다. 그때 166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주 이제 뭐 잘 나가는 그런 것만 남아 있었겠죠, 그죠? 옛날에 임금님이 먹던 그런 음식들을 재현해서 판매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해방 후 전쟁 끝나고 나서도 먹을 게 궁핍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었다. 대신에 이제 원조를 가지고 원조 받은 이제 각종 쌀이나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분유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식사를 했는데 밀가루 위주 식생활에 이제 사람들이 좀 적응을 많이 했죠, 그죠? 또 살 장려가 이제 많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품질 개량 이런 식으로 또 갔고요. 그 다음에 개인업소, 그 다음에 이제 노점상. 그때는 이제 뭐 맛이나 이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그러한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분식, 장려 이런 형태. 왜냐하면은 이제 밀가루 원조가 많이 들어오고 또 살을 여러분들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보릿고개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봄에 춘공기 이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70년대 이제 영세한 요식업이 출현하고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또 빨리빨리 먹어야 되고 핵가족화가 되고 자 이랬다 보니까 이제 영양가와 맛을 동시에 추구하고 옛날에는 그 앞에는 배고픔만 없애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영양가 그 다음에 한식, 분식, 중식 이렇게 출현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얻어져 나갔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공장이나 이런 것들 생산에 주력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대도시, 이제 공장 주변 막 이런 곳에도 음식점들이 아주 많이 생성되는 자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 말쯤에 이제 서서히 해외 브랜드가 들어오는 뭐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인당 GMP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 이런데 또 그 다음에 뭐 서구식 형태의 이제 좀 프랜차이즈가 이제 태동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기다. 자, 그 다음에 80년대. 자,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식업에서 이제 외식 산업으로 또 그 다음에 체인점들이 이제 좀 난립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986년, 88년 아시안 게임 올림픽, 88 올림픽을 통해서 외국인들도 오고 해외에 대한 이제 뭐 각종 문물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뭐 해외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피자,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등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들어오려고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급속하게 발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건강식도 조금 이제 이 1980년대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고요. 또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중심의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외에 뭐 각종 외식 산업의 성장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 자, 그 다음에 자, 전환기. 자, 산업으로서 정착되는 게 1990년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199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환이 되는데 프랜차이즈가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뭐 급성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에 뭐 기업만 틀리겠지만 한 적어도 프랜차이즈가 한 1000개 이상씩 막 개설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또 다른 그런 이제 도태도 되기 시작합니다. 자, 도태가 되고 이제 서서히 개발이 돼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급변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90년대 후반에 가면은 1998년 IMF가 터지면서 굉장히 혼돈의 시대가 옵니다. 외식산업 같은 경우 이제 뭐 붕괴가 되고 또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성장된 게 이제 뭐 닭집들 많이 이제 오픈을 하게 되고요. 커피숍 같은 경우도 이제 서서히 이제 좀 태동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저런 카페들 뭐 그 다음에 가격 파괴 IMF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다 보니까 이제 뭐 햄버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1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더 그런 곳은 장사가 수익이 더 나는 형태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 근데 이제 이탈리안 음식점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일어났고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시대가 변하죠. 자, 2000년대 같은 경우에 각종 이탈리안 음식, 한국 음식, 일본, 그 다음에 매운맛,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좀 쇠퇴하고 슬로푸드, 그 다음에 제3세계, 그래가지고 이제 뭐 쌀국수, 그 다음에 뭐 마라탕, 그 다음에 또 뭐 대만, 카스테라, 또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계속 이제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커피점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지원하는 분들이 이제 뭐 수빈이라든지 아니면 또 보자 한 명 또 카페 다이 또 그다음 디저트 김현 또 뭐 제과 제빵 이지희 자 그다음에 뭐 마스나 또 그다음에 송원지 소영이 정은이 여정은 디저트 유예서 그다음에 윤영경 자 전지원 그다음에 승미 자 이런 친구들이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이만큼은 이제 굉장히 많다는 거지. 지금은 이제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이제 빵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좀 이런 계통으로 가는데 이쪽을 방문하는 목적 자체는 외식에서 경험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더라. 방문 목적 1위 자체가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이런 거 맛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살펴본다면은 이제 비주얼 이제 뭐 빵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모양이 좋다든지 아니면 뭐 물론 맛도 있으면 좀 그거 합니다만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보기에 좋은 거 자 이런 쪽으로 뭐가 되고 있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또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또 좀 솔직하게 얘기하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경쟁이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출혈 경쟁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커피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막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도 커피에 로부스타를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뭐 가격으로 이제 대학가 쪽으로 이제 많이 승부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큰 변화 같은 걸 좀 잘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경영을 모르면 매출은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남는 거는 굉장히 너무 박하더라. 좀 그런 문제가 좀 있고요. 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또 그 다음에 뭐 햅습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푸드에 대한 뭐 안전, 위생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각종 SNS나 뭐 이런 부분들. 자, 이 외에도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죠. 메뉴에 대한 이제 이런 성장세, 그 다음에 도입, 성장, 그 다음에 쇠퇴 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신메뉴로 다시 성장을 이끌고 이렇게 돼야 되는 라이프 사이클을 형성하면 아주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쉽지만은 않다. 뭐 그런 부분들 좀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요즘 같은 경우는 좀 경제가 좀 침체가 되고 소비가 좀 위축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많이 또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일부 신규 업체 같은 경우에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카페나 이런 것도 보면 아시겠지만 너무 극과 극을 달려간다는 거. 아주 규모의 경제도 있습니다만은 또 아주 작게 가족이 운영하는 그러한 형태들, 그러한 것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트렌드가 아주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잘못해버리면 이 트렌드가 내가 시작한다고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뭐 끝나버린다든지 뭐 그런 것들 좀 많지요. 뭐 과거에 보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뭐 대만 카스테라 그 외에도 이제 뭐 마라탕 같은 거 한때 반짝하고 사라지고요. 또 그 다음에 뭐 각종 이제 뭐 인기 있는 메뉴들이 너무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피를 잘해가지고 또 굉장히 뭐 된다 하면 또 너무 많이 몰려버려요. 한꺼번에 확 몰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 외식 시장을 가늠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먼저 소비자의 소비 성향이 너무 빨리 이제 흘러간다. 자, 또 뭐 소비자의 이제 좀 뭐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강한 뭐 면역력 키우는 거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좀 뭐 잘 되고 있죠, 그죠? 생각외로 이제 뭐 정관장이라든지 뭐 또 그다음에 음식에서 이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죠, 그죠? 자, 그 외에 이제 주택가 쪽 같은 경우는 좀 소상권화되어서 배달이 아주 잘 되는 형태가 됐죠, 그죠?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소상권화가 진행이 되어서 성장하고 있다. 굉장히 많이 성장하죠. 배달 업체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앱 발달로 인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그죠? 빨리빨리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문제점 같은 경우도 뭐 카카오톡 해가지고 뭐 소상공 이제 뭐 작은 상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포기한다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평생 직장 개념은 무너지고 있고 또 외식 같은 경우는 이제 각종 셰프나 TV나 또 이런 데서 호응을 얻어가지고 뭐 백종원 씨 이제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도전하고 있어요. 도전하지만은 또 좀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 뭘 해야 된다?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자, 반드시 염두에 두고요. 또 그 다음에 양질의 저렴한 먹거리를 선호한다. 자, 좀 더
품질이 뛰어나고 또 안전하고 또 그 다음에 건강까지 생각하는 좀 그러한 형태로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다. 즉 웰빙, 그 다음에 이제 면역력, 그 다음에 노인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또 뭐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제 뭐 치유치까지는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에 건강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 그 다음에 1인 가족이 또 많이 늘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1인 가족. 그래서 어떻게 된다? 1인용 이제 뭐 도시락, 1인용 이제 뭐 각종 여성들을 위한 음식, 뭐 샐러드에 밥은 하나도 없고 샐러드하고 이제 야채하고 뭐 간단한 닭가슴살 뭐 이런 거, 이런 형태. 또 그 다음에 브런치, 아침 점심 합친 거 그래가 먹고 끝내버리고 이제 뭐 저녁에 먹고 이런 형태. 자 이래서 이제 뭐 장점도 되지만은 또 단점화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위기가 좀 심각하다. 왜? 임금비도 올라가고 각종 재료비들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계란값이 장난이 아니에요. 계란값. 이런 기초적인 재료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가격대들이 막 음식값도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그죠? 인플레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나라에서도 또 돈을 확 풀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올라가고 또 기본, 기본 임금 자체가 또 굉장히 상승하다 보니까 이 악순환이 돌고 돌죠. 자, 임금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사람을 못 쓰니까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임금이 오르니까 가격이 또 오르고 또 사람은 줄여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이 사람은 또 이걸 사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그러면 또 고용을 또 못 하게 되고, 고용이 안 되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또 침체가 되고, 그럼 이 사장님도 또 돈을 못 벌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좀 되고 있는 뭐 그러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악재들이 많다. 요즘 같은 경우 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는 뭐 2인 또 4인 또 그 다음에 시간, 이런 부분들, 뭐 모임에 대한 시간, 이런 이제 뭐 악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좀 많이 외식업 경영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또 뭐 음식 같은 경우에 3만원 이상짜리를 뭐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돼서 한식집들도 이제 각종 관공서나 이런 데서 이제 또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또 문도 닫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어려움들이 또 있다는 거. 자, 이제 변화에 대한 전망. 이 변화에 대한 전망은, 업종이나 업태가 더욱더 세분화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 아주 섬세하게, 아예 디저트 하면 디저트만 한다든지 좀 전문 형태로 많이 간다는 거. 뭐 옛날처럼 좀 복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그 다음에 영역별로 뭐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뭐 빵이면 빵끼리 현재 또 굉장히 많이 브랜드화 되어 있고, 또 아이스크림, 또 디저트는 디저트,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전통적 외식업과 새로운 외식업의 경쟁적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새로운 형태 계속해서 막 생산이 되고 있죠, 그죠? 또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까지 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